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네, 한 주간 투자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시장 내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죠.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하락이 너무 크고 또 횡보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증권사에서도 미국 시장에 그 투자를 하기가 쉽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게 해놨습니다. 예, 대신 미국 시장은 수수료도 많이 비싸고 미국 쪽에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있죠. 수익이 내는 거에 대해서 20% 이상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한 20% 이상의 세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 돈을 저희가 이제 받는 거죠. 국내에서 내는 세금은 없고 미국에서만 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 시장이 갑자기 고점 대비 한 1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그 정도면 주가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의미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고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되게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좋은 방향이라서,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던 게 명확하고 조정을 받는 것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게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과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노리려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했는지가 참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도 빨리빨리 걷고 싶어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느긋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크게 상관이 없이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거나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거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지금은 한국이 더 수익을 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도 따라서 하락하지 않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무조건 상승하는 그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얘기도 있고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뭐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 많아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가 어떤 거고 어떠한 정보에 내가 가중치를 더 주느냐, 금리가 과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냐, 본인이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떠한 기준이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은 항상 변화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보유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했던 기준이 바뀌면 얼른 다른 대처 방안으로 투자를 변경을 하거나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러한 그 뉴스가 바뀐 것, 세상에 그 기준이 바뀐 것을 감지했음에도 본인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언젠간 오를 거야, 계속 오를 거야 물타기를 하고 투자금을 계속 그쪽으로만 늘려간다고 하면 고집에 의해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게 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왜 샀는지에 대해서 꼭
그 기록을 남겨놓고 그 왜 샀는지에 대한 기록과 그 이유가 변경이 됐을 때, 세상이 바뀌었을 때 나의 투자에 대한 방식도 바꿔가야 한다는 것, 예, 그런 시기라는 것. 지금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최초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수익을 많이 받지를 못하니까 지출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그 어려운 그런 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풀었죠. 근데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막 상승하려고 하니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금리를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팬데믹이라는 게 온 거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인데 또 더 이상 돈을 풀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지, 그리고 이런 팬데믹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런 사태는 지나갈 거고, 미래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정해져 있다. 꾸준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거고, 새로운 의학과 새로운 그런 바이오 기능들이 개발이 될 거고, 인간은 더욱더 오래 살 거고, 오래 사는 것만큼 소비는 계속 지속될 거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재화하고 필요한 소비 서비스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게끔, 더 편리하게 인간이 더욱 편리하고 건강하게끔 발전하는 기술들은 혜택을 볼 것이고, 그러한 기술들은 계속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곳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모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서비스와 그런 재화, 재물,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려면 원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소가 됐던 에너지가 됐던, 아니면 곡물이나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에너지의 근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동하고 뭐 따뜻하게 하고 차갑게 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원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필요한 그런 욕구, 그 뭐라 그러죠? 그 소비에 의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한 운송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은 유지가 될 것이다. 예, 그거는 이런 팬데믹과 그런 금리 인상에도 상관없고, 계속 꾸준히 그 기업은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그런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업의 주가를 갖고 있으면 그런 이익을 배당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런 기업이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익을 많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 대부분 그 한국전력이나 KTNG와 같이 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에 의한 저항을 받게 되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업이 유지되기 위한 영업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익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배당도 주게 될 것이다.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에는, 이제 우리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KTNG 이렇게 배당 많이 주고 한국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도 있어요. 예, 그런 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팬데믹 사태, 금리 인상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본인들의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진단 키트 관련주, 그리고 백신 관련된 주식,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이슈에 의한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 기본적인 그 기업의 가치이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유동성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 유동성은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A에서 B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캐치해서 내가 지금 투자했던 기업이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됐으면 얼른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데는 개인 투자자나 초보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하고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한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수, 국가에 대한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지수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ETF를 하나를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전량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주만 매수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미국이라는 기업이 선진국이 되고, 이런 주도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글로벌에 대한 국가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가 된 존재잖아요. 누가 뭐래도 제일 좋은 국가고, 그런 국가의 지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는 미국이라는 그런 국가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개, 상위 500개 기업의 지수인데 그 지수가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근데 지금처럼 그 지수가 유동성에 의해서 급락하거나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사서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한 종목을 매수를 해보신다고 하면 물론 이제 한 종목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더. 근데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투자를 했던 투자 금액이 하락했을 때의 투자자의 그런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 하락을 지켜볼 수 있느냐.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버리는 금액이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지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처음에 겪었던 이 하락했을 때 이 마음가짐이 한 주가 아니라 100주가 됐을 때, 1000주가 됐을 때에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조그맣게 경험을 먼저 해봐야 나중에 액수가 커지고 내가 부담이 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매매할 때도 이 한 주에서 얻었던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락과 상관없이 저는 미국의 지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보시고 보니까 지난 영상에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매수를 하셨다면 미국 주식 말고 이제 한국의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추종하는 지수 ETF를 매수를 하신다면 두 지수를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한 주는 코스피 지수의 ETF를 한 주를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주에 매수하고 매도했던 종목이에요. 매수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그리고 산업재, 운송, 여행레저, GKL, 현대산업개발, JYP, 듀오백, 참 좋은 여행, 한국기업평가, 한국자산신탁, 하나솔루션. 생각보다 참 좋은 여행이 매수하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매도는 베트남, 팔라딘 선물 인버스, 맘스터치, 메리츠화재 매도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 12.89%, 전주 대비 0.05% 상승하였고요. 코스피는 2968.33, 전주 대비 1.09% 상승했고, 코스닥은 998.47, 전주 대비 0.74% 하락했고, 현금 비중은 26.36%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났고요.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미국 주식이 왠지 하락하면 다음 주도 한국 주식이 막 하락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데 또 막상 또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했던 게 최근에 주가의 그런 방향이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좀 안심하고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